자, 316페이지 10월 27일 분기부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농협에서 돈을 빌렸는데 말이에요. 농협에다 이번 달 이자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우리 회사가 농협을 원천징수한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2만 원은. 그리고 우리는 이자 비용을 12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분계가 이자 비용 12만 원 인식하시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2만 원 인식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 분계는요. 3번 차변 이자 비용 931번이고요. 12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2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나머지는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코드 걸어줘야 돼요. 10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 2만 원 부채 증가.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비용 발생 12만 원, 대변의 부채 증가 2만 원, 자산 감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8일입니다. 안동상사에 대여했던 단기대여금 500만 원하고 이자 25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회수된 금액은 500에다가 2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요거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현정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날짜를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8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이 103번 그리고 은행은 서울은행 코드 걸어야 되고요. (525만 원이고요) 네,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고요. 거래처 넣어야 되죠?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 500만 원이고요. 예, 이자 수익 대변입니다. 이자 수익이 25만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가 525만 원, 대변에 자산 감소가 500만 원, 수익 발생이 25만 원. 단기대여금에 거래처 코드도 넣어야 돼요.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때 거래처 코드는 안동상사,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때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예금과 단기대여금은 서울은행과 안동상사로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잘했죠?
다음은 29일 걸 보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정기예금 개정 과목 하나 나오고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 이건 이자 수익이 25만 3,800원은 아닙니다. 차감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가로 열고 이자는 3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30만 원 중에서 세금 빼고 받은 게 25만 3,800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세금이 법인세 42,000원에다가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4,200원 해서 46,200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돈은 원금 1,000만 원에 25만 3,800원에서 1,025만 3,800원이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농협의 이자를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2만 원의 원천 징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소득세 46,200원을 우리가 당한 거죠. 예. 법인이 원천징수 당했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산으로 잡거든요. 예, 아시는 것 같아. 선납세금.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날 회계 처리할 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두었다가 나중에 기말 결산 수령분계 때 이것을 법인세로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결산분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자산 잡고, 법인이 원천징수 하면 부채 잡고, 예수금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이 정리가 됐습니다. 선납세금 하나 나오고, 보통예금 입금된 거 하나 나오고, 정기예금 하나 나오고, 이자 하나 나오고. 네, 개정 과목 1개, 2개, 3개, 4개를 가지고 정리하면 분계가 됩니다. 4개를 가지고.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어서 분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요거는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 차례입니까? 이문옥 씨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이문옥 씨. 네, 날짜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9일로 여러분들 일반 전표 바꿔주시고, 자, 차변부터 한번 한다고요? 네, 차변. 예, 103번 보통예금 되겠네요. 서울은행 보통.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 10253-800 맞았어요. 차변에 예, 선납세금 자산이죠. 선납세금 예, 46,200원이요. 대변에는 정기예금 거래처부터 넣어야 됩니다. 예,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 대변에 기입하고, 예,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예, 30만 원으로 인식해야 돼. 네. 좀 복잡한 분계예요. 정기예금 만기 시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돼요. 정기예금 만기 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AT 1급에서 이 정기예금 만기시 분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AT 1급에서 만약에 분계, 복잡한 분계다 그러면 이런 정기예금 만기시 분계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복잡한 분계가 뭐가 있냐면은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 이게 또 꽤 복잡해요.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 되고, 또 대금을 받은 거 정리하고, 또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반영해야 되고, 이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하나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차대변 줄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이 4줄이에요. 4줄. 유형자산 처분 분계도 4-5줄 나옵니다. 분계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에 31로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을 하고요.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아까 저 어디선가 보험료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죠. 보험료, 임차료 이런 거는 항상 언제까지 보험료냐, 이게 언제까지의 임차료냐,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여기서 문제에서 10월 30일 날이니까 내년 10월 30일까지겠죠. 예. 그러니까 1년 칠 거예요.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러므로 여기서는 차기 거의 보험료가 10개월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자산이 있습니다. 10개월치가. 그래서 아예 12개월치를 다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죠. 개정 과목이 아이고 예, 선급 비용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선급 비용이다. 자, 그러면 출금 전표로 쓸까요? 예, 10월 30일 고치시고 1번 출금 선급 비용. (150만 원) 네, 여러분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합니다. 31일 거 31번 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하고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간단치가 않아요. 2천만 원 요것만 분계를 해야 될지, 9월 5일 날 착수금 준 것을 같이 분계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9월 5일 날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9월 5일 날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 봅니다. 자, 9월 5일 전표의 1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창고 건물 신축 공사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서 개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네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임시 개정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2천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요. 3천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9월 5일 날 여기 지금 착수금이에요. 1천만 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이 되면은 대변에 가서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차변에 왔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가면 되고, 차변에 오는 건 뭐가 와요? 완공이 되면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다시 문제로 가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잔금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에다가 아까 착수금 1천만 원 이걸 다 건물로 잡아라 이겁니다. 건물을 3천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잔금을 지급했다라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그 동일한 건물건에 대해서 그동안 건설 중 자산으로 처리한 내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건물로 자산을 건물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10월 31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건물을 202번 3천만 원으로 잡아라. 그리고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은 감소시켜라. 214번 건설 중인 자산은 1천만 원은 감소시키고, 오늘 지급한 거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예금은 2천만 원 감소. 이렇게 건물 3천만 원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이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두 건의 전표를 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한 건으로 하고, 또 차변의 건물 1천만 원,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표가 두 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예 한 건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한 건으로 해라 또는 다른 어떤 특정한 그 주문이 없으면 두 건으로 해도 되고 한 건으로 해도 되고, 근데 문제에서 이 거래를 하나의 전표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표 번호가 하나로 나와야 돼. 네,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연습 처음 해봤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 31일 거 2개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창고 건물을 등록을 하는데 법률에서 공채를 사야 되는 걸로 돼 있다. 공채 액면 금액이 30만 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채가 지금 처분하려고 하니까 26만 원이래요. 공정가치가 26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것을 단기간에 처분할 계획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뭘로 봐야 되느냐? 시가로,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그런데 돈은 얼마 나갔습니까? 대변의 현금은 30만 원 나갔죠. 자,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대변에 현금 30만 원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10월 31일 날 대변에 101번 현금 30만 원을 일단 먼저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30만 원 나갔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증권의 취득가격은 공정가치로 취득가격을 표시해라.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7번 공정가치가 2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액면가와 공정가치 차이가 난 이 4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자, 이 채권을 왜 샀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채를 왜 시가보다 비싸게 우리가 왜 오늘 사야만 했죠? 예, 건물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건물 사느라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강제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4만 원은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예, 차변의 건물 4만 원. 자, 공채 매입하는 문제는요, 꼭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자, 일단 돈을 얼마 지불했느냐 그걸 먼저 입력하세요. 대변에. 그런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보는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이건 단기간에 매매할 거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한 것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게 개념 과목은 문제에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가증권은 여러분 원칙이 뭐다?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잡으면 안 돼. 공정가치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왜 공정가치, 시가는 26만 원인데 왜 30만 원을 지불했지? 예, 건물 때문에. 만약에 이유가 토지 때문에 그랬으면 토지로 잡는 겁니다. 그 차액을. 건물 때문에 그러면 건물로 잡아요. 차량 때문이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잡으면 된다. 예, 왜 더 지불했는가? 무슨 자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아야 된다. 예, 이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10월 31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의했네요. 유상증자라는 것은요, 주식을 주주에게 돈을 받고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네요. 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200만 원의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얼마가 입금이 됐느냐 보니까 5,000주를 발행했는데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잡고 5,0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되는데 보통 예금에서는 6천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200만 원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8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죠. 차변의 보통 예금은 5,800 정리가 되죠. 자, 대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은요, 액면가로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 뭐죠? 자본금. 예.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5,000주 곱하기 만원, 액면가 5천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을 액면가로 기록한다는 것 챙기시고, 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5,800에 주주들에게 팔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식의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발행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정 과목이 뭐냐면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의 증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200만 원 수수료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주식 발행 시에 발행 비용은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안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면 돼요. 만약에 할인 발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하면 됩니다. 뭐하고 같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처분 이익이 났으면 수수료를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키고 처분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에다 가산한다. 그 원리하고 같은 개념이네요. 그래서 주식 발행 시 주식 비용은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킨다. 요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입력합시다. 10월 31일 사변의 103번 서울은행 보통에 5,800만 원이 입금이 되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4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다. 네. 요 10월 31일 끝에 요 세 문제가 꽤 간혹 나오는 문제이고요. 기타 거래 분계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